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직 자녀는 없지만 딱히 딩크족은 아니고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아이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제겐 아주 망나니 남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남편놈을 제 인생에서 퇴치하기 위해 얼마나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진짜 사람 인생은 모른다고 연애할 때는 그저 저만 바라보는 바보 멍청이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서 가문을 벗은 사람처럼 싹 변한 인간 때문에 갖은 마음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야 했었죠. 처음에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만 해도 그는 잘난 집안의 남자는 아니었어요. 시댁 부모님이 사업을 하신다고는 하셨으나 빚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꽤 고생을 하고 계시던 참이었습니다.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간 사이에 어머님이 우린 한 푼도 보태줄 수 없으니 알아서 잘 살라고 했으니 할 말 다 했죠. 그땐 눈에 뵈는 게 없고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덜컥 결혼을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양가 부모님 누구도 그닥 반기지 않았던 결혼을 왜 하려고 기를 썼는지 원. 지나고 보면 후회 투성입니다.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진짜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밥도 먹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갖다 놓는 것조차 하지 않는, 그것도 잔소리를 하고 또 하면 그릇만 던져놓고 물 한 번 뿌려놓지 않는 아주 제멋대로의 남자였죠. 연애할 때야 같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 이 남자가 양말을 벗을 때 늘 뒤집어 벗고 집에 들어오면서 허물벗듯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진다는 걸 알 리가 없었습니다. 더럽고 게으르기만 하면 오히려 다행이게요. 남편은 결혼 후에 제가 좀 잘 갖춰 입히자 자기는 결혼 후에 오히려 미모가 살아나는 것 같다며 자존감이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반면 저는 결혼한 후에 두 사람 몫까지 집안일이며 일까지 다 해야 했으니 점차 시들어갔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며 비웃더군요. 결혼하고 바람나는 남편이 왜 그런지 자기도 알겠다나 뭐라나.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여자들도 많이 만나봤을 거라며 너무 억울하다는 그 면상을 진짜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가진 게 없었거든요. 연봉도 남편에 비해 턱없이 작았고 그마저도 계속 임신이 안 된다며 회사 그만두고 준비나 하라는 시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도 관둬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장 제가 이혼을 하고 나면 저한테는 이득될 게 없었어요. 결국 참을 수밖에 없었죠. 빈털터리로 친정으로 쫓겨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결혼을 한 후에 저희 관계는 동등한 게 아니라 늘 갑과 을 같았어요. 남편은 상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의 기세 등등함에 불을 붙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댁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였죠. 저를 무시하는 게 남편에서 시부모님까지 옮겨간 게요.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아직이냐? 다 되어가요, 어머님. 아까 밥을 안 쳤는데 아직 좀 남았어요. 많이 시장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우리 귀한 현우 배고파서 어쩌노. 엄마, 제가 늘 저런 식이라니까. 6시가 저녁 시간이라고 늘 얘기를 해도 꼭 10분씩 늦어요. 사람이 일하는 것도 시간관념이 철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내가 저런 애랑 같이 산다? 불쌍한 우리 아들. 어찌 저런 답답이랑 같이 산다니. 당장 밥 차려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가져가요. 저는 후다닥 밥상을 차려 대령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비롯해 남편은 쯧쯧거리면서 제가 차린 밥상을 받아먹기만 했고요. 그마저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대신에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이걸 국이라고 끓였어? 5살짜리가 애가 끓여도 이보다는 낫겠다. 맛이 이게 뭐니? 간 맞춘다고 했는데 맛이 없으세요?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밥도 못해, 애도 못 낳아. 전부 쓸데가 없어 아주. 엄마, 그래도 승희가 말은 잘 듣잖아. 그거 아니면 내가 데리고 살았겠어? 그러니까 소박 안 맞고 사는 거지.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쫓겨났지. 밥상 머리 앞에서 시끄럽다. 밥이나 먹자. 너도 반찬에 신경 좀 쓰고. 네, 죄송합니다. 노력해서 차린 밥상에 저런 말을 늘어놓으면 울분이 터져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늘 당하기만 했을까요? 저 나름대로 소소한 복수도 자주 했죠. 예를 들어 저는 아예 손도 못 대게 하는 소갈비찜에 설사약을 첨가한다거나 하는 거 말이죠. 물론 그들이 배 아프다 난리를 치며 저를 의심했지만 저도 주기적으로 화장실을 들어가주는 척을 해주니 별 말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늘 당하기만 하니까 속에 화가 쌓여서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언제 제 인생에 볕들 날이 올까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이 드라마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풀리나요? 사는 건 여전히 고달팠고 남편과 시댁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전 다시 일을 구해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돌아오는 건 쥐꼬리만큼 벌어서 어디다 쓰냐는 말뿐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한데 남편은 설거지 하나 해놓지 않고 배 긁으며 TV나 보고 있는데 울분이 안 뻗치겠어요? 매일 남편과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가 나만큼 돈 벌어와? 세상에 나만큼 벌어다 주면서 바람 안 나는 남편이 어딨어. 내가 너 불쌍해서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딴 놈들 같았으면 이미 바람 나고도 남았다. 뭐? 바람? 네가 떳떳하다고 할 수 있어? 얼마 전에 너 어머님 밑에서 일하는 너보다 10살 어린 애랑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시시덕거리다 나한테 들킨 거 기억 안 나? 어이없네. 그게 바람이냐? 바람이야? 누가 그걸 바람이라고 해. 그냥 조카 같아서 밥 사주고 영화 보여준 것 뿐이잖아. 너도 진짜 불쌍하다. 얼마나 본인한테 자신이 없으면 그걸 바람이라고 하냐? 막말로 우리가 숙박업소에 드나들기로 했어? 뭘 했어? 우리? 우리라고? 또 말꼬리 붙들고 늘어지냐? 진짜 질린다 질려. 당신이 나 퇴근하고 왔을 때 그저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랬어. 그게 잘못된 거야? 아무리 사업한다고 바쁘다고는 하지만 내가 볼 때 당신 늘 소파에서 핸드폰이나 하고 있잖아. 일은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야? 멀쩡한 회사 관두고 집안에 그렇게 틀어박힐 줄 알았으면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성실하고 자기 일 잘 해내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한 거잖아. 그럼 못해도 그 비슷한 모습은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더 안 좋게 변해? 그게 다 네 탓이잖아. 뭐? 내 탓이라고? 네가 집에서 예쁘게 입고 서방님 하면서 맞이나 잘해주면 내가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근데 너 결혼하고서 입고 다니는 꼬라지 좀 봐라. 목은 다 늘어진 티셔츠나 입고 화장은 하지도 않고. 그런 널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들겠냐? 이 결혼에 속았다고? 나도 속았다. 속았어.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화장 못하는 거는 아이 가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알러지 생겨서 못한 거고 목 다 늘어난 티셔츠는 아껴서 돈 모으려고 한 건데 지금 그따위 이유로 속았다고? 아우 됐다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냥 네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히니까 관둬. 그래 다른 건 다 그렇다 쳐.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내 욕 좀 하지 마. 나 진짜 그럴 때마다 살기가 싫어져. 숨이 막힌다고. 숨이 막히는 건 나야. 진짜 어이없다. 그게 나한테 할 말이니 지금? 나 지금까지 일하다가 이제 왔어. 근데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서 라면 먹고 설거지도 안 하는데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 내가 많은 거 바래? 아, 또 시작이네. 또 시작이야. 저 지긋지긋한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아주. 남편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진짜 눈물만 나왔어요. 결혼 전엔 그렇게 자상하고 좋았던 남편이 어쩜 저렇게 인성까지 탈바꿈될 정도로 변했을까요? 저는 이 서러움을 꼭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난관을 묵묵히 버티는 것이 답이었죠. 하지만 또 한 번의 시련이 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갑자기 어렵게 된 게 바로 그 원인인데요. 시댁도 사업을 하지만 저희 친정도 대대로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거든요. 물론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은 아니었고 아빠가 하는 공장에 엄마가 보탬이 되는 정도여서 시댁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전화가 와서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버려 지금 물건값만 1억을 넘게 물어주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1억이란 돈은 사실 아빠가 만져보지도 못한 큰 금액이었어요. 아빠의 잘못도 아닌데 혼자서 다 뒤집어 쓰게 됐을 때 아빠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엄마도 제게 전화를 하면서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만 속이 답답하고 어디 말할 것도 없으니 제게 털어놓은 거죠. 저도 엄마가 이 사실을 숨기기만 했다면 더 마음이 좋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뭐가 어찌됐든 가족인데 좋은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전 너무 괴로웠지만 엄마에게 일단 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손 놓고 보기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에게 말을 해봤자 들은 척도 안 할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시댁 부모님은 어쩌면 도와주시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여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따야 말이라도 한번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네가 웬일이냐며 비꼬긴 했지만 자기 부모님 밥상 차려주는 거니 기분은 좋아 보이더라고요.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잡채, 무쌈말이, 생일상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 과하게 한 상 식탁에 차려지자 어머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시더군요.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그래, 말 안 해도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으니. 오늘은 밥다운 밥 좀 먹어보겠구나. 입맛에 안 맞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으니 맛있게 드셔주세요. 무슨 말만 하면 맨날 삐딱하게 나오더니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게야? 평생 이 집에 봉사하고 살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지? 그래, 잘했다. 너도 양심 있으면 생각해봐라. 너 같은 며느리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아끼고 사는 사람 흔치 않다. 우리가 널 구박했니 뭘 했니? 안 그러냐? 어머님 아버님이 원하시면 그리 살아야죠.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제 철 들었네 진짜. 그러게. 오늘 아침부터 애가 좀 이상하다니까?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죽을 때 된 거 아니야? 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바뀐다잖아. 예, 우리야 좋지 뭐. 얼른 밥 먹자. 그들이 절 한껏 힐난해도 저는 꾹 참아냈습니다. 왜냐면 제겐 꼭 드려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모두 마치고 난 뒤에 거실에 모여 TV를 보며 깔깔 웃는 그들에게로 다가갔어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 뭔데? 어머님은 곶감을 씹으시면서 심드렁하게 물어봤어요. 시선은 TV에 고정하신 채였죠.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많이 망설이다가 용기 내는 거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저희 친정이 지금 좀 어려워요.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손 안 벌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염치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버님, 어머님이 저희 친정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 뭘 도와줘? 이제 알겠네. 다 속셈이 있어서 비위 맞춘 거였어. 와, 얘 진짜 무섭지 않아? 나 얘랑 같이 사는 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빌려주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꼭 갚을게요. 뻔뻔스럽기는. 그래, 얼마나 필요한지 드러나 보자. 1억이요. 뭐? 1억? 아, 1억이 누구 개 이름인 줄 알아? 와, 진짜 어이없네. 낯짝이 그렇게 두꺼워서 어디다 쓰겠니? 막말로 네가 시집와서 우리한테 해준 거나 있어? 해준 것도 하나 없이 요구만 하면 되겠어? 죄송합니다. 그래, 1억을 빌려준다 치면 넌 보증으로 뭘 내놓을 거냐? 그게... 됐어. 보증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는 애한테 뭘 그런 걸 물어. 그래도 뭘 내놓을지 궁금하잖아. 어차피 도와줘도 망할 집안에 뭘 도와준다는 거야.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아, 너도 빨리 일어나. 괜한 망신 더 당하기 전에. 남편은 저를 끌고 막무가내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입도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왔고요. 집에 와서는 남편의 폭언을 꼼짝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결말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안에서 제 편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처지가 너무 한심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괴로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모르게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뒀던 돈과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대출을 받아 친정에 갖다 줬습니다. 제 노력을 아셨는지 부모님도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아빠는 제 손을 꼭 잡고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전 아빠의 약속을 믿었어요. 왜냐면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이런 위기쯤 아빠는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였습니다. 사람이 완전 바닥까지 와보니 이젠 못할 게 없더라고요. 늘 제 삶에 바빠서 아빠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삶이 송두리째 저당 잡힌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빠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맹렬한 요구가 불타오르지 뭡니까? 저는 당장 일을 그만두고 아빠의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사업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냈죠. 물론 거기까지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많이 힘들고 고생스러웠어요.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사업을 도우면서 남편의 구박은 더 심해졌고요.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이 시간까지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돌아다니냐. 다른 아줌마들 다 고스톱 친다고 하더만 너도 그런 도박하냐. 다른 건 몰라도 도박 걸리면 너랑 나랑 당장 이혼이다 등등. 그런 남편의 말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죠. 하지만 전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업을 본래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뿐 아니라 더 승승장구하게끔 만들 자신감도 있었죠. 물론 이런 자신감들이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안 되는 제 푼돈과 제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모두 투자했으니까 가능한 거였죠. 악바리 같은 자신감도 없다면 그냥 무너지고 말 거라는 건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러다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일에 매진했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고요.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타겟을 누려야 이 사업이 성공할지에 대한 분석을 하느라 날밤을 새는 것은 물론 샘플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사장님들을 쪼아대며 열심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적자였던 아빠의 사업이 점차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눈부신 성과였어요. 늘 어둠만 가득하던 아빠의 얼굴에 점차 웃음이 번졌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사업 수완이 좋을 줄 알았다면 진작 같이 일할 걸 그랬다면서 저를 추켜 세우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진 게요. 이젠 아주 집을 하숙집으로 쓰는구만. 남편 저녁도 안 차려주고 나다니는 꼬락서니 좀 봐라. 나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해. 그래, 그러시겠지.
뭐라고 다니시는지 몰라도 집안 꼴 참 잘 돌아간다. 저기 설거지 쌓인 건 보이냐? 네가 우리 집에 몸도 마음도 놓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 꼬라지가 말이 아니잖아. 넌 우리 아빠 지금 힘든지도 모르지? 하긴 알 리가 없지. 관심이 없는데. 또 무슨 얘긴데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됐어. 하나밖에 없는 옆에 내가 어딜 싸돌아다니는지 허구날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렇게 비꼬지 말고 얘기를 해보라고. 무슨 일인지. 엄마 하는 사업 투자처가 갑자기 뭔 일인지 투자금 회수하겠다고 해서 난리 났다. 오늘도 그거 막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더니 허리가 다 아프네. 아, 나 이러다 골병 들면 너 병수 바라다 인생 망치는 거야. 그거 알아? 그래? 뭐? 그래? 그게 끝이야? 지금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 정도로 망하면 되겠어? 아버님, 어머님 꼭 극복하실 거니까 잘 견뎌봐. 너 꼭 남의 집 얘기처럼 말한다? 그럼 내가 언제 네 식구였던 적이 있어? 그 집 식구들 아무도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부엌대기 취급이나 하지. 야, 너 말 다 했어? 안 그래도 사람 심란한데 그딴 식으로 말해야겠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는데 뭐. 저는 진심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몰아넣더니 아주 꼴이 좋다 싶었죠.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평생 승승장구할 수만 있겠습니까? 모든 위기가 오리 마련이고 이 위기를 잘 대처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요. 저한테 한 짓들이 있으니 엉엉 울며 반성할 만큼 아주 크게 말이죠. 그 뒤로 며칠 동안 남편을 살펴보니 이제는 진짜 소파에 누워 느긋하게 배나 긁던 아저씨는 없더군요. 대신에 핸드폰을 하루 종일 붙들고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걸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슬쩍 봐도 그가 주식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격상 느긋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것 같진 않고 남들 오른다는 주식에 큰돈 넣었다가 털리고 팔랑귀처럼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 놈은 알아서 자멸할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제 욕심에 스스로가 못 버틴 거죠. 아빠의 사업은 점차 일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제가 보탰던 대출금도 어느새 다 갚았고요. 완전 흑자 전환한 것뿐 아니라 규모도 커져갔어요. 이쯤 되자 제 얼굴도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죠. 늘 우울하던 그늘이 거치니 얼굴도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굳이 음식을 해가도 늘 타박만 하실 게 뻔하니 이번엔 음식을 모두 사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음식을 차리는데도 멍하니 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너야말로 매번 다 죽어가는 얼굴이더만 어쩐 일로 좋아 보이냐? 좋긴요. 얘 우리 가족 아니잖아. 장인어른 다 망해간다던 사업 이제 괜찮아졌다고 얼굴 핀 것 좀 봐. 우리 집은 지금 죽어가는데 지네 집 괜찮아진다고 난리잖아. 뭐? 사업이 잘 풀려? 그게 정말이냐? 그냥 아직은 변변치 않아요. 돈 1억 없다고 죽을상을 하더만 이제는 살만한가 보구나. 그러게요. 어머니께서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하셔서 결국 제 두 손 두 발 수족이 되어 열심히 움직였더니 이제야 성과가 보이네요. 뭐? 너 무슨 그딴 말을... 왜요?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너 돈 좀 있다고 막 나간다? 어? 얼른 식사나 하세요. 음식 식으면 맛없어요. 그때였습니다. 자리를 비우셨던 아버님이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얼굴은 모에 혼이 나가신 듯 얼이 빠진 모습이셨습니다. 망했다. 이제 우린 망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사장이 발표겠다고 난리야. 서 사장도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 꿇고 매달렸는데 안 된다고 하네. 무리하게 사업 확장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자금에 허덕일 일은 없을 텐데.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우린 이젠 어떡해? 차차 생각해봐야지. 일단 현우한테 맡겨둔 돈으로 일부 상환하고. 내, 내 돈? 이놈아, 그게 어떻게 네 돈이야? 우리 돈이지. 얼른 이체해봐라.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지 않겠냐? 그, 그게... 뭘 우물쩡거리고 있어.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이체 금방금방 하더만. 빨리 핸드폰 가져오지 않고. 나, 나한테 없어, 그 돈.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많은 돈이 그럼 어딨어? 그게... 설마 주식으로 다 잃은 건 아니겠지? 뭐? 그, 그게 정말이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매일 아침부터 나까지 핸드폰만 붙들고 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 이놈의 자식이 당장 핸드폰 가져오지 못해? 아버님의 호통에 남편이 마지못해 핸드폰을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 남편의 주식창에는 그야말로 파란불만 가득했어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원금은 반토막이 나 있었죠. 아버님은 찬찬히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이마를 부여잡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이 깜짝 놀라 아버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놈아, 네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아냐?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잘 간직하고 있으랬지 않았어? 물론 그러려고 했죠. 그런데 사업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복구하려고. 복구? 이게 복구냐? 이리 와. 너 오늘 내 손에 죽자. 아버지, 아파! 아파요! 이런 나쁜 놈, 이런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너무 열내지 마세요, 아버님. 건강에 안 좋아요.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아들놈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놈이 이렇게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죄송해요. 됐다. 죄송하다 그럼 다요?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사업 어떡할 거냐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갚을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원금 복구해 놓을 테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 니놈이?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식을 안다고 해? 원래 주식으로 잃은 돈은 주식으로 복구해야 해. 당신 이거 놔봐. 내가 저놈을 오늘 다리라도 하나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아이고 참아요 당신. 아빠, 진정하시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이거 금방 극복할 수 있다니까. 진짜야. 도대체 무슨 수로? 제가 있잖아. 남편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죠. 저는 어깨를 들썩했고 남편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아버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장인어른이 요즘 돈을 솔찬히 버셨더라고. 사업하는 것도 잘 돼가지고 지금 수익이 장난 아니셔. 그게 무슨 상관... 그래? 그게 정말이야? 그냥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대박 나신 거야? 아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승인의 집에서 투자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럼 이런 위기쯤은 우리도 쉽게 극복하지 않겠어? 아이고 그거야 당연하지. 얼른 너희 집 갈 채비하자. 지금 내 생일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 뭘 좋아하시지? 과일 좋아하셨나? 아이 당신도 뭐해요? 얼른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고. 아이 준비해야지.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보면 모르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안 해주겠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집 힘들었을 때 뭘 보태주셨는데요? 어차피 망할 거 도와줄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뻔뻔하게 뭐요? 우리 집한테 투자를 바란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뭐? 어이가 없어? 서로 힘들 때 돕고 사는 게 가족 아니냐? 아, 가족. 같이 둘러앉아 밥 먹는 게 가족이면 전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늘 식구들 남은 거나 혼자 앉아 먹었으니까요.
그거야. 네가 항상 설거지하느라 바쁘니까. 밥 먹고 설거지하라는 말도 못하세요? 늘 나중에 설거지하려면 너무 많으니 지금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그런 걸 따져서 뭐하니 이제 와서. 이제 와서라뇨. 전 한이 맺혔는걸요. 그래요. 오늘 어머님 생신상 봐드리고 여기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딱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네요. 저 현우 씨랑 이혼하겠습니다. 이, 이혼? 그게 무슨 소리냐? 이혼이라니? 내가 너랑? 어, 이혼해. 우리. 당신 같은 인간이랑 그동안 같이 살 맞대고 살아온 거 지옥 같았어. 이제는 당신 같은 인간 있고 나 혼자 훨훨 나비처럼 살 거니까 나랑 이혼해줘. 네가 뭔데 나한테 이혼을 하자 말아야? 나도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네가 왜? 그러니까 그동안 왜 참고 살았어? 당장 하자 그러지. 그렇게 내가 꼴 보기 싫고 미운데 왜 곁에 두면서 괴롭혔어? 그냥 진작에 내치지 않고선. 그건 당신 탓이잖아. 하지만 난 더 이상 당신의 무시와 비난을 받으면서 살 자신이 없어.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잖아. 갑자기 이혼을 하면 어떡해? 지금 우리 집안 꼴 안 보여? 그러니까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하잖아. 이렇게 다 망해가는 집구석에 내가 왜 붙어 있어야 해? 너 말 다 했니? 아니요. 아직 남았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제 요리 맛없다고 타박하셨죠. 어머님의 해주신 몇 안 되는 음식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맛없는데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그때 알았죠. 맛있는 걸 먹어본 적 없는 사람 입맛은 거기에 길들여져서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요리학원 좀 다니셔서 솜씨 좀 키우셔야 할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 해주던 식모는 이제 어머님 옆에 없거든요. 아이고, 얘 좀 봐. 조용조용한 줄 알았더니 보통이 아니구나. 그럼 이혼 서류는 알아서 차근차근 보낼게.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 말을 다 하진 못했지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구석에서 드디어 해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를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그대로 뒤를 돌아 나오는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더군요. 얼굴에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걸 보니 이 남자 인상만 찌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얼굴도 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 안 돼. 나 너 못 보내. 대체 왜? 아직도 나한테 할 비난이 남았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그래, 뭘 잘못했는데? 좀 잘 나간다고 너 무시하고 뭐라고 한 거. 사실 진심은 아니었어. 그냥 나도 모르게 쎄 보이려고 그랬던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너랑 결혼을 왜 했겠냐?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주라. 너 이렇게 가면 우리 집 망해. 더군다나 지금은 나 물린 주식 손절도 못해. 너도 알잖아. 내가 그동안 좀 미쳐가지고 주식에 손 많이 대고 있었던 거. 네가 집에 없으니까 나한테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내가 다른 데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주식도 시작했던 거야. 그래서 당신이 돈 잃은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돈 때문이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을 땐 그저 밉다가 돈이 생기니까 이젠 자기 마누라로서 적합하다고 용서를 빌고 그럼 내가 다시 돈이 없어지면 그땐 다시 지옥 같은 생활이 펼쳐지겠네? 내가 바보니?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게? 아쉽지만 나 이제 몇 달 전에 내가 아니야. 바보처럼 음식이나 해가면서 당신 집 식모살이 하던 내가 아니라고. 알아들었어? 그래, 현우 말이 맞다. 이혼이 쉽니? 너희 아직 애만 없다 뿐이지 부부로 산 세월이 길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아무리 붙잡으셔도 소용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해방하는 게 제가 살 길이라는 걸 얼마 전에 깨달았거든요. 그런 제 결심을 누가 꺾을 수 있겠어요? 그래, 내가 싫어서 가는 건 그렇다고 쳐.
하지만 너도 우리가 망하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망하면 위자료도 못 줄 거고 우리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할 돈도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단 아빠 사업만 좀 일어날 수 있게 돈 좀 보태줘. 그 정도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 야, 전 검지손가락으로 남편의 이마를 꾹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도와줘도 망할지만 뭐 하러 도와줘? 그리고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죠. 남편은 어리 빠진 얼굴로 어버버거리다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더군요. 자기가 한 말을 되돌려받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기분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이 당해봤으니까요. 전 그런 남편을 두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시원하게 뺨을 적셨을 때였어요. 쫓아나온 어머님이 또다시 절 붙들더군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어머님은 제 앞에 바짝 엎드리다시피 하며 말하시더라고요. 또 할 말이 남으셨어요? 그동안 너 파파라고 시키고 맛없다 타박한 거 내 진심이 아니었어. 네가 해준 밥 다 맛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며느리 길을 초장에 잡아놔야 한다는 소리를 하도 하길래 나도 모르게 그랬다. 고의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다오. 응? 그러니까 본인 마음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해셨다고요? 와, 진짜 더 싫어지네요. 아이고, 아가. 그러지 말고. 소름 끼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 결혼할 때 어머님이 제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는 딸이 없어서 너를 딸처럼 여길 테니 우리 예쁘게 지내자라고 하셨어요. 전 철석같이 그 말만 믿었고요.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명품 지갑 하나 안 사들고 왔다고 어머님이 제 면전에다가 제가 사온 물건 집어던지셨죠? 그때라도 도망쳐야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누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저 아들과 똑같이 가해자일 뿐이니까. 그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니?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다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이만 놔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내가 몹쓸 짓을 저지른 건 맞지만 이대로 가면 너도 평생 마음이 편치 못할 거다. 그래도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우리 집 망해서 거리에 나앉으면 네 속이 편하겠냐?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너도 마음이 달라질 게야. 저희 집 망해갈 때 속 편하게 잘만 밥 드시고 주무시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어머님 말씀처럼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아온 세월이 있다면 저희 집 힘들었을 때 도와주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진짜 너무해도 너무하시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한테 악담까지 하시다니. 이런 어머님 인성을 진작에 알아봤더라면 제가 애초에 결혼해서 이 집안에 시집올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야 우리 집도 넉넉지 못했으니까 그랬지. 넉넉지 못해서 비싼 명품백 구입하시고 골프 치러 다니셨어요? 이제라도 방 안에 먼지 묵혀 쌓인 것들 전부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못해도 1,000원 넘게 받을 거예요. 그걸로 조금이나마 보태세요. 그게 맞는 거니까. 아이고, 어째 이렇게 모질게 구냐? 제가 모질다고요? 그건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더 이상 여기서 말해봤자 입씨름만 할 것 같아서 전 이만 가볼게요. 다신 어머님 뵐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우린 망했다. 망했어. 그건 어머님 사정이고요. 저는 오늘 이날 오기까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부엌에서 밥만 하던 신부가 앙심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똑똑히 아셨죠? 제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갖게 되셨으니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이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시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소할 뿐이었죠. 이날이 오기를 제가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살과 피를 깎는 고통으로 아빠 일에 매달리면서
오직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내려왔는데 반성도 모르는 이 인간은 또 친정까지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엄마는 소금을 끼얹었고 아빠는 물을 뿌렸습니다. 물 먹은 생쥐꼴이 되어가지고도 남편은 이 엄마는 제발 막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이쯤 되면 누구나 짝이 더 뻔뻔한지 아시겠죠? 가진 게 많을 때는 그저 부엌대기로만 생각했던 저를 돈 좀 있다고 이제와 어떻게든 껴안고 가려는 모습이 눈물겹더라고요. 지독히 밉기도 했고요. 하지만 미운 마음도 정이 붙어 있다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이제 그놈한테는 일말의 감정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혼하는 과정도 힘들었습니다. 이혼을 극구 반대하는 남편놈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야 했죠. 그런데 이 인간 합의 이혼을 해주면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도 나았을지도 모를 것을 얼마 안 되는 재산 덜 주려고 머리를 굴려대더라고요. 그 바람에 오히려 위자료를 더 톡톡히 받아냈지 뭐예요? 역시 머리 나쁜 짐승은 뭘 어떻게 해도 자기 파멸의 길로 돌아가더군요. 그 인간과 이혼 후 저는 친정으로 내려와 아빠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같이 일해보자고 할 때는 그렇게 싫더니 막상 일을 해보니까 사업이 제 체질이더라고요. 사람이 시작도 안 하고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빠는 제가 천상 사업가 체질이랍니다. 배포도 크고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서요.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들었으니 성격이 어느 정도 변한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사업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나 그와 접점이 있는 지인들이 한 번씩 소식을 물어다 주긴 하더라고요. 시댁 사업은 결국 보란 듯이 망했고 지금은 갖고 있는 재산도 없어서 중소기업 신입사원으로 겨우겨우 취직해서 밥벌이만 한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아직 주식에 손을 못 대고 덤벼들어서 또 죽쓰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지인들도 그놈이 돈 빌려달란 소리를 너무 해대니 이골이 나서 영 끊은 지 오래됐다고 하네요. 진짜 그런 놈은 진작에 손절해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돈이 있을 때 그놈 옆에 붙어있던 얄팍한 끈앞풀도 전부 떨어져 나갔을 테니 앞으로의 삶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헌신하며 사는 마누라 구박하고 제 잘난 맛에 살 때 진작에 반성하고 제대로 살 생각을 했어야죠. 뭐 이제와 이런 말을 해봤자 소용없지만요. 제가 이번 일을 겪고 생각해봤는데요. 저처럼 무정껏 참는 것도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당장 이혼을 해서 벌이가 마땅찮아도 일단 숨통 하나만 튀어놓는다면 재빨리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건강도 그리고 가족도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고통 속에서 살면서 하루하루 제 목숨 깎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좋은 결정 내리셔서 행복한 결말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행복만 하시길 바랄게요.